자, 이게 이제 이번 여름에 터졌던 프로야구 사건 사고들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좀 보시죠. 일단은 그 방역수칙 위반 논란, 외부인 여성 2인과 함께 호텔에서 술판을 벌였다. 요거 사건인데요. 여기 관련인이 일단은 NC다이노스에서 박성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였고, 그리고 키움은 한현희, 안우진 요렇게였네요. 그죠? 그리고 한화 윤배경, 그리고 주현상 요렇게도 결부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 외부인 여성분들은 신분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제주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사실상 브로커라고 불리고 있는 그 은퇴 선수 A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도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가 있나? 솔직히 좀 의아하긴 하다, 이런 얘기를 본인도 좀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 뭐 하시는 분들이다를 알 수는 없다. 한간에는 뭐 유흥 접객원이다 뭐 이런 논란도, 뭐 그런 루머도 있습니다만은 확인된 바는 일단 없습니다. 그죠? 일단은 요 여성들이랑 같이 호텔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거, 이거 그냥 단순히 술만 먹은 게 아닐 것이다. 분명히 심각한 일탈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게 이제 그 박동희 기자 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였던 그 야구선수 박성민 씨는 사과문을 통해서 부도덕한 일 없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루머, 그거는 진짜 루머야.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나 떳떳해.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를 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방역수칙 위반은 확실하고요. 그 심각한 일탈행위라고 말하는 게 사실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가 좀 찝찝해가지고 말을 안 하지만, 진짜 성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박성민 씨는 그런 일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박동희 기자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거는 아닌데, 뭐 사실에 상관없습니다. 그 성적으로 뭐 이상한 짓을 했든 안 했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미 방역수칙을 위반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징계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요 선수들이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강남구청이 얘네 역학조사로 공무집행 방해했음 이러면서 경찰에다가 이제 몇몇 선수들을 좀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선수들은 물어보지 않은 부분을 대답하지 않은 게 왜 허위 진술이야, 내가 일부러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걔네들이 그 부분은 안 물어봤다니까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해명 자체가 좀 납득하기가 힘들죠. 안 물어봐서 대답을 안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할 소린가요? 아무튼 요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사건에서 각 선수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요거를 또 제가 간단하게 그 뉴스를 좀 조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화면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넘어가지? 자, 이제 뜨네요. 자, 지금 그 한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요 사건에 대해서 은퇴한 선배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길래 갔더니 그 여자분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냥 갔더니 여자분들이 있길래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뭐 맥주를 조금 한두 모금 하고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키움 선수들이 갑자기 방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는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먼저 들어갈게요 선배님 하고 갔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주장은 키움 선수들이 오는 거를 몰랐고 그냥 적당히 인사만 하고 가다가 이제 오고 있는 키움 선수들이랑 그냥 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깐 마주쳤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한화 선수들이 나가기 전에 키움 선수들이 그 방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술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한 6분 정도 지속이 됐고, 그 이후에 한화 선수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었는지 그냥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러고, 이 키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요 여성분들을 알고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요 선수들은 같은 호텔에 묵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원래 이제 그 원정 때문에 수원 숙소에 있었는데 거기를 무단 이탈해가지고 운전을 무려 한 40분 정도 해가지고 해당 호텔, 강남구에 위치한 저 호텔에 가가지고 술자리를 한 거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브로커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은퇴 선수, 요 은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유흥 브로커가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좀 억울하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랑은 그 6년 전에 잠깐 연락하던 사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6년 전에 잠깐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그래가지고 호텔이라고 하길래 봤던 거고, 한화 선수들은 내가 이제 후배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형이랑 와가지고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불렀던 건 맞다. 근데 키움 애들은 내가 부른 거 아니고 지그들이 먼저 전화 와가지고 저기 선배님 뭐 하세요? 이렇게 막 하다가 나 지금 호텔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저희도 갈게요 이러면서 그래서 왔다. 나는 키움 애들은 내가 부른 거 아닌데 왜 그러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또 재밌는 거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제 NC 다이노스 선수들이랑 같이 또 이게 술을 먹다가 문제가 또 됐잖아요. 결국에 가장 좀 크게 이슈가 됐던 건 원래 이제 요 다음날 NC 다이노스 선수단과의 술자리였는데, 여기서 이제 박성민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분들 두 분 중에 한 분이랑 내가 원래 아는 사이고, 이 여자분이 호텔에서 NC 구단 버스를 발견하고서는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호텔에 있어? 나도 지금 여기 있는데 이러면서 연락을 하길래 박성민 씨가 오랜만이에요. 올라와 우리 방에서 한잔해.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더 궁금해지는 거는, 이 여성분들은 도대체 이 은퇴한 야구 선수 저분이랑도 이제 인연이 깊은 사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NC 다이노스 박성민이랑도 지인 사이고, 그리고 선수들이랑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그냥 술 한잔 매일매일 지금 이틀 연속으로다가 그냥 새벽까지 술을 먹고, 약간 요런 사이라는 거잖아요. 이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도대체 무슨 뭐 하는 분이지? 그래서 아무튼 밝혀진 건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요 선수들이 또 이제 저기 방역수칙 위반이나 뭐 품위 손상, KBO 이제 품위 손상 이런 걸로 징계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 징계도 제가 간단하게 좀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페이지가 안 넘어가죠. 이거 넘어가라고 이렇게 처벌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은 박성민, 권희동, 이명기에 대해서는 72경기 출장 정지에다가 1,000만원 벌금이 때려졌습니다. KBO에서는 요 정도 처벌을 내렸고요. 요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구단의 자체 징계는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나면은 결정을 하겠다, 요렇게 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박민우를 제가 따로 여기 빼서 적어 놓은 이유는 이 국가대표 사퇴가 껴있기 때문에, 박민우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국가대표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민우는 좀 따로 적어 놨고, 그리고 이제 그 키움 히어로즈 한현희 같은 경우에는 36경기 출장 정지, 그리고 500만원의 벌금으로 사실은 딱 그 절반 정도의 처벌이었거든요, NC 선수들이랑. 아니 근데 제가 조금 신기한 거는, 결국 NC 다이노스 선수들도 그렇고 이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도 그렇고 그 여자분들이랑 동석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새벽까지 술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로 정리하자면 그렇잖아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겼고 호텔방에 모여가지고 외부인 여성분들이랑 같이 해서 새벽까지 술을 먹었어요. 근데 왜 여기는 72경기고 여기는 36경기지? 형사처벌은 안 되냐고요? 크보 징계랑 별도로?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 크보랑 구단 자체 징계 말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형사처벌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NC보다 키움맨들이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다고요? 이번 사태에. 하기는 저기 수원 숙소에서 그들이 직접 운전해가지고 40분을 달려왔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적극성만 놓고 보면 NC보다는 키움이 더 강력한데, 근데 징계는 절반이에요. 다만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국가대표 발탁됐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을 맞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백신을 맞은 선수들은 그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면제를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백신 투여 끝난 사람, 백신 맞은 사람들은 빼주는 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한현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랬나? 근데 그럼 박민우는 왜 그랬어? 박민우는 왜 72경기예요 그러면? 둘 다 맞았는데? 둘 다 화이자 맞았잖아요, 그죠? 국가대표 때문에? 이게 좀 저는 형평성이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서 한현희에 대해서 15경기 출장 정지랑 1,000만원의 벌금을 추가적으로 이제 처벌을 때렸는데, 이게 딱 이 15경기를 추가적으로 징계하면서 한현희가 내년에 FA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가 이걸 명분 삼아가지고 그냥 한현희의 FA를 1년 미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요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키움 히어로즈 홍원기 감독이 저기 출장 정지 무슨 징계가 몇 경기고 어쩌고를 다 떠나서 이번에 사고 친 선수들을 나는 시즌 끝날 때까지 안 쓰겠다, 약간 이렇게 공언을 해버렸거든요. 무조건 안 쓴다, 징계 끝나도 안 쓴다고, 올 시즌 무조건 안 쓴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논란이 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상당히 좀 키움 요 구단의 자체 징계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다, 요런 의견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호텔에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했었던 안우진에 대해서는 KBO 징계는 한현희랑 똑같이 36경기 출장 정지, 그리고 500만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구단 자체 징계에서는 이제 안우진에게는 출장 정지 없이 500만원의 벌금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둘이 왜 다르냐, 왜 둘이 자체 징계에서 다르게 나왔느냐 라는 거는, 이제 그 키움 구단이 판단하기에 안우진 같은 경우에는 한현희가 가자 그래서 갔을 뿐이다, 약간 선배가 시켰으니까 했다, 약간 요런 취지에서 좀 저기 징계를 좀 경감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더군다나 이제 안우진이 술을 자제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우진이 운전을 해서 갔다고 하는데 얘 그럼 음주운전도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지금 여론들도 많았었잖아요. 제 음주도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근데 안우진이 술을 안 먹고 진짜 기사 역할만 했다라는 거, 요런 걸 약간 정상 참작해가지고, 그래서 안우진에게는 저기 출장 정지 없이 500만 원의 벌금만 때렸다 그럽니다. 예,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여자분들이랑 모여가지고 술자리를 했던 건 사실인데, 이제 키움 선수들이 도착하자마자 이거 이렇게 복잡복잡 모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진짜 그 교집합인 시간이 한 6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좀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마시고 그랬던 측면이 좀 있어서 10경기 출장 정지 200만 원 벌금, 상당히 좀 가벼운 징계가 나왔는데, 하나이글스 구단 자체 징계로는 10경기 출장 정지 똑같이 때리면서 벌금은 700만 원 조금 더 강하게 내렸네요. 일단 요 정도로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방역수칙 위반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아까 그 호텔방 술판 사건처럼 막 그렇게 엄청나게 대규모의 큰 사건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그 두산 베어스가 잠실 야구장에서 피크닉을 했다라는 논란에 좀 휩싸였어요. 두산 베어스의 김재호가 코로나 KBO 대응 매뉴얼을 위반해서 자기 애기들, 자녀들을 그 선수들이 훈련 중인 잠실 야구장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서 이제 선수들이랑 애기들이 막 캐치볼을 하고 놀고 막 약간 요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그거를 발견한 이제 어떤 분이 막 저기 송파구청 이런 데다가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죠. 일단 매뉴얼상 가족은 당연하고 해설자나 이런 야구 관계자들도 선수단 훈련에 참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훈련 중에는 마스크를 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공놀이를 하고 놀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크게 좀 논란이 됐었고, 요거에 대해서는 KBO가 김재호에게 진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엄중 경고 처벌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탈 행동을 하지 않겠죠? 자, 올림픽 야구가 참패를 좀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디펜딩 챔피언 대한민국이 아예 메달 획득에 실패를 하면서 좀 많은 팬들이 야구에 대한 관심을 등 돌리는데, 야구에 아주 척을 지는데 크게 일조를 좀 했는데요. 단순히 야구를 못했다에 그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저기 여자 배구도 지금 4등을 했는데 거기는 막 박수 받으면서 영웅으로 칭송받으면서 귀국을 했고, 사실 야구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똑같이 4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보면은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논란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올림픽이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선수 선발 과정에서도 사실 팬들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죠? 최정은요? 왜 안 데려가? 이러면서 정은원 데려갈 만하지 않나? 강재민 안 데려가는 거 말 되나? 약간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정은원이랑 강재민이 국가대표에서 낙마를 하면서 한화 팬들이 좀 많이 좀 이번 올림픽 대표팀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 팬들은 쟤네가 제발 노메달을 따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제발 망해라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팬들이랑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좀 마찰이 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한화 팬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올림픽 좀 저기 대표팀이 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서, 저는 그래도 태극마크를 달고 갔으면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저 방송하고 있는데도 오셔가지고 져야 되는데 저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저도 진짜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랬는데 김경문 감독의 인터뷰 역시도 이제 그 팬들의 그 상심을 키우는 데에 좀 크게 일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분명히 대회를 저기 가기 전에 인터뷰에서 그 기자들이 이번에 동메달이 목표라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경문 감독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디펜딩 챔피언이다. 동메달이 목표? 우리는 금메달 목표로 간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진짜 자신있게. 그래서 사실은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멋있기도 했지만 조금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승전 진출에 실패해가지고 금메달이랑 은메달을 획득할 수 없게 돼서 이제 동메달 결정전에 이제 가는 상황에 김경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금메달 따라온 거 아니다 우리.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많은 팬들이 아니 금메달 목표라면서요. 너 저기 치매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지금 막 잔뜩 불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경문 감독이 나중에 또 따로 인터뷰를 하기에는 이제 선수들이 좀 부담 없이 자기 플레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에서 선수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인터뷰를 했을 뿐인데, 저기 그 워딩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와전이 좀 된 것 같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었다. 라고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수 선발 논란에 대해서 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선수 선발을 한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김경문 감독이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스태프들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뽑았을 것이다. 막 우리 기술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다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이 선수들을 뽑은 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선수를 뽑는 최종 결정권자는 본인이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막 다 이렇게 좀 핑계 인터뷰다. 이러면서 사실은 좀 많은 팬들이 이게 좀 많이 실망스럽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아주 크게 일조를 했다. 요런 사건까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패배를 하면서 노메달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대표팀의 4번 타자로 주목을 받았던 강백호가 덕아웃에 앉아가지고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넉나간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요게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제 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중계를 하고 있던 박찬호 해설위원이 강백호가 덕아웃에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사실은 경기를 하다 말고 일침을 좀 가했거든요. 사실은 그 후배들을 굉장히 좀 사랑하고 아끼는 박찬호 선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드문 일인데 그만큼 사실은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좀 가뜩이나 뿔나있는 야구 팬들의 마음에 아주 불에다가 기름을 좀 부었고, 요거에 대해서 강백호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덕아웃에서 저러고 있었던 거는 진짜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이 맞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또 좋은 선수 이전에 좋은 인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삼진당하고 나선가? 뭐 땅볼 치고 병살 치고 나선가? 뭐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서 방망이를 바닥에다가 아이씨 막 이러면서 집어 던지는 걸 보면서 좋은 인간이 되겠다고 바로 어제 인터뷰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아쉬웠고, 하여간 승부욕을 숨기진 못하는 것 같아요, 강백호가. 자, 키움 히어로즈의 송우현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 한화 이글스 영구 결번에 빛나는 송진우 씨의 아들이에요. 자, 아무튼 그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들이받은 가로수가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이래요.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가로소를 들이받았는데, 이제 그 송우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처음에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나는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좀 바꾼 상태고요. 그리고 분명히 대리운전을 불렀었고 그 대리기사랑도 이제 연락이 됐는데 지금 그 대리기사와 송우현 간의 진실공방이 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팩트는 경찰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차를 조사하러 갔을 때 차량에는 송우현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자동차는 가로수를 들이받은 상태였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제 그 이후에 송우현과 대리기사의 진실공방이 조금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그 송우현이 사고 현장에서 적발이 됐을 당시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을 때 0.202, 이게 이제 역대 프로야구 선수가 그 음주운전이 걸렸을 때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던 것 중에 최고치래요. 그 어떤 프로야구 선수의 음주운전도 이거보다 높은 알코올 농도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명전급이란 얘기죠. 지금 진실공방을 좀 하고 있고 뭐하고 하지만은 키움 구단은 지금 가뜩이나 그 한현희 안우진 사태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그래서 선수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진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이 화도 나고 했던 모양이에요. 바로 그냥 이 송우현을 방출해 버렸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이 송우현이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술만 먹다가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고 1차에서 술 먹고 2차로 옮긴 다음에 2차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시국에 술 2차까지 풀로 달리는 거 솔직히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프로야구판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용병 에이스 브룩스가 대마초 혐의로 좀 입건이 됐습니다. 전자담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적발이 좀 됐는데 그 전자담배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이 됐다 그래요. 브룩스는 이제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대마초가 불법인 거는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내가 주문한 전자담배에 대마초가 들어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관련 전문가 얘기로는
저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전자담배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G마켓에서 막 뭐 쿠팡 이런 데서 물건 주문하듯이 사는 게 아니라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 주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브룩스가. 그리고 저기 대마초를 했냐 안 했냐라는 기아 타이거즈 프론트에서 이제 그 브룩스와 면담하는 과정에서는 나 진짜 대마초인지 몰랐다 저거 이러면서 약간 눈물을 보일 정도로 좀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가 웨이버 공식 방출을 하는데 브룩스가 아 당연히 동의한다,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덤덤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역 선수가 금지 약물, 도핑 테스트나 이런 쪽이 아니라 아예 마약을 가지고 문제가 돼서 방출이 된 거는 지금 KBO 역사상 최초라 그래요, 이번에가. 뭐 은퇴 선수도 아니고 현역 선수가 갑자기 막 시즌 중에 막 그랬던 건 처음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조기현 단장 발표를 통해서 보면 일단은 이 그 브룩스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거조차 몰랐대요. 브룩스도 금연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담배 생각이 좀 절실해져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마침 주문한 담배가 이 지경이 돼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작년에 브룩스가 아들과 이제 가족들한테 큰 사건이 좀 있으면서 사실 기아 타이거즈도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막 선수들 다 막 여기 WB 새기고 막 엄청 정성으로 대해주고 뭐 했지만, 기아 타이거즈 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에서도 진짜 그 웨스틴의 건강을 기원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진짜 응원하고 브룩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한국 팬들도 좀 많이 응원을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 이런 식이라는 거 좀 많이 실망스럽지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프로야구판 사건 사고, 요걸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자, 두산의 모 선수가 도핑 적발이 좀 됐었습니다. 두산 베어스 선수한테서 금지 성분 4CPA가 검출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금지 성분이라 그래요. 근데 저게 이제 그 성장 촉진 농약으로 좀 많이 쓰인다고 해서 사실은 그 과일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먹다 보면 체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통해서 도핑이 적발된 거는 국내에서는 최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게 그 과일 섭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일을 섭취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선크림 같은 화장품 통해서 이제 저기 뭐 체내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합성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도 그걸 이제 입증을 해내가지고 도핑을 저기 도핑 논란에서 벗어났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수와 두산 구단이 요거에 대해서 우린 진짜 억울하다, 진짜 금지 약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나도 내 몸에서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도핑방지위원회 카다에서 좀 조사를 계속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선수를 이제 도핑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처분, 그러니까 너는 그 금지 약물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건데요. 요거가 스테로이드처럼 요 성분을 이제 체내에 딱 그 섭취를 했을 때 경기력 향상이 막 근육 펌핑 돼가지고 막 갑자기 막 잠실 홈런왕 돼가지고 MVP 타고 막 이런 게 아니래요. 그런 성분은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카다 규정상도 금지 성분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면 처벌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다라고 이미 규정이 좀 있다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거를 다 이제 좀 검토를 해서 이 선수가 이제 금지 약물을 한 거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 선수 누구냐, 이름 밝혀라,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내야수 누구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루머도 돌고 막 한창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이제 결국 무혐의, 무죄, 해당상 없음, 혐의 없음, 이게 판단이 좀 됐기 때문에 굳이 뭐 누구인지 밝히는 거는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뭐 루머만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다행히도 요거는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었던 걸로 좀 결론이 났어요. 요즘에 막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좀 논란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행이지요, 그 와중에.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PPT로 좀 정리를 해 왔었습니다. 최근 이제 올 여름이죠. 올 여름에 논란이 됐던 프로야구 판 사건 사고들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이게 PPT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